인류의 역사는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심지어 그중 99%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았죠. 지금까지 과거의 인류는 몇 번이나 무시무시한 종말의 위협을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중 몇 가지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 쿠바 미사일 위기 중이었던 1962년 미국과 소련은 핵미사일에 의해 서로를 공격하려 했습니다. 그로부터 21년 뒤인 1983년 소련 위성이 미국의 한 기지에서 5발의 핵미사일이 발사된 것을 포착했습니다. 다행히 소련군은 이것이 컴퓨터 시스템의 버그였다는 것을 서둘러 확인했기에 반격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토픽입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유명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책과 다큐멘터리 영화로 그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인류는 이보다 더 자주 멸망의 위협을 받아왔습니다. 지금부터 그러한 사건들에 대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 볼까요? 토바 화산 폭발. 생물학이나 집단 유전학 세계에서는 개체군 병목 현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개체군이 곧바로 멸종 위기에 처할 정도로 급격히 그 개체 수가 감소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리고 몇 가지 조사에 따르면 현생 인류의 조상들은 대략 120만 년 전에 그런 병목을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설은 최근에 주창되고 있는 것으로 아직 깊이 연구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른 사건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부터 이야기할 사건은 유인원의 조상에게 일어난 일이 아닌 바로 우리, 현생 인류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학자의 추측에 따르면 약 7만 5천 년 전, 현재의 인도네시아령에 위치한 토바 화산이 매우 강력한 초화산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 분화가 얼마나 파멸적이었는지 상상이 잘 되지 않으신다면 다음의 광경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전 세계 핵 보유 국가가 모든 원자폭탄을 한데 모아서 동시에 터뜨립니다. 이런 가설 속의 폭발조차 비참했던 먼 과거에 일어난 일의 규모에는 미치지 못한답니다. 폭발 결과 1000년 이상 지속된 긴 한랭화가 일어났습니다. 집단 유전학 분야 조사가 나타내는 바에 따르면 이 시대에 호모사피엔스가 크게 감소했고 그 수는 약 3천에서 1만 명이었다고 하는데요. 비교해 볼까요? 2018년 기준 대왕고래 개체군은 1만 5천에서 2만 5천으로 알려져 있는데 무려 이 대왕고래가 멸종 위기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유전적 다양성의 정도는 크게 떨어졌지만 그래도 인류는 어떻게든 살아남았죠. 우리 현생 인류의 특징을 개체군 병목 현상과 연관짓는 흥미로운 가설이 있습니다. 한 가설에 따르면 바로 이 시대에 우리 인간은 흰 눈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더 옛날의 인류는 다른 영장류처럼 흰자 이막이 흰색일 수도 있고 어두운 색상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로 인해 기본적으로 흰색 흰자위 유전을 가진 것이 살아남은 것이죠. 이 가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현재로서는 거의 없지만 적어도 재미있는 가설임에는 분명합니다. 토바 화산 폭발로 인한 인구수와 기후에 대한 본질적인 영향을 부정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 반대 의견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7만 5천 년 전의 개체군 병목 현상은 대부분의 학자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양가 드리아스기의 운석. 대략 1만 년 전부터 1만 2천 년 전, 지구가 운석에 의한 공격에 노출되었다는 건 이미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전세기 당시에는 이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적었으며 가설 역시 운석 낙하를 아틀란티스의 수물과 같은 신화적인 사건과 연관지으려는 가짜 학자들이 맡고 있었습니다. 양가 드리아스 시기에 지구의 운석이 낙하했을지도 모른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불과 10년 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2013년
학자들은 이 우주의 일격을 당한 장소를 명확히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현 캐나다 퀘벡주입니다. 또한 이 운석에 의한 일격은 현 독일 라인란트팔츠주에 위치한 라허제 화산에 초화산을 일으켰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운석의 낙하와 라허제 화산의 초화산 이후 급격한 기후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인류는 많은 다른 포유류들과 함께 공룡과 같은 운명을 달리던 중이었는데요. 다행히 우리 인류는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운석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 생태계의 안전율도 백악기보다 높았던 것입니다. 한층 더 나아가 인류는 놀라운 수능성을 발휘했습니다. 양가 드리아스기의 기후변화가 농업과 축산의 기원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학자들에 의해 밝혀진 것인데요. 사냥이나 채취와 같은 고대 생업은 새로운 조건에서 인류가 살아가기에 적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971년 세계의 끝. 지금까지 살펴본 옛 자연적 요인에 의한 사건에서 비교적 최근의 기술적인 사건으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1971년 2월 20일 9시 33분에 미국에서 갑자기 긴급방송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모든 TV 프로그램과 라디오 프로그램은 중단되었고 전 국민이 대통령의 회견을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거의 40분 동안 이 나라는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국민은 공황 상태로 방공호를 찾았습니다. 이 일은 민간 경보 내셔널 센터의 민간 타이프라이터에 의한 실수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이미 50년도 더 된 이야기이고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잊히기 쉬운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제관계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전 세계의 군사 전문가는 이 일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밝혔듯 1971년 2월 20일은 세계의 핵무기로 인한 대형 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었던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쿠바 미사일 위기에 비참했던 시기보다 더 큰 참사를 앞두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1970년대 초반은 냉전의 절정이었는데요. 베트남이나 지구상의 많은 곳에서 대리전, 즉 소련과 합중국이 직접 교전하지 않고 각 토지의 군사를 도왔습니다. 핵무기고는 오늘날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양국 모두 막대한 수의 정찰부대와 첩보원, 간첩을 거느리고 있었으며 이들은 24시간 동안 잠재적 적에게 일어난 일들을 모두 보고했습니다. 소련 사령부 상층부에서 이날의 모든 일을 핵공격에 대한 준비로 받아들였을지도 모른다는 정보가 있는데요. 즉 경보를 발령할 준비도 되어 있고 그 후 양국은 발사 가능 상태에 있었습니다. 어떠한 수상한 행동도 핵 버튼을 누르는 사인이 됐을지도 모를 일이죠. 운 좋게도 이 모든 것들을 피할 수 있었는데요. 미국인들은 그저 놀라운 것으로만 끝나고 소련 시민들은 이 일에 대해 알지도 못했답니다. 1979년 탄도미사일 발사. 1979년 11월 9일 유명한 북아메리카 항공우주방위사령부의 시스템을 포함한 미국의 4개의 사령센터가 일거의 소비에트 연방 측의 핵탄도 미사일에 의한 대규모 공격을 보도했습니다. 미사일의 수는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처음에는 250발이 발사됐다는 정보였지만 그 후 2000발이 넘어갔습니다. 사령부의 명에 의해 약 1000기의 핵미사일 미닌맨이 전투태세로 들어갔습니다. 강대국의 지도자들은 커다란 혼란에 빠졌습니다. 6분 동안 세계는 또다시 핵에 의한 세계 멸망의 위기를 겪어야 했고요. 합중국은 소련의 공격에 대응하려고 했습니다. 천만다행히도 또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북아메리카 항공우주방위사령부 컴퓨터에 훈련용 프로그램이 가동된 것입니다. 전 인류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수차례의 잘못된 경고를 거쳐오며 사령 시스템의 작동을 수정하기로 결정되었고요. 당연한 말이지만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프로그램 실수로 인해 지구상의 생명이 근절되는 상황은 아무도 원치 않을 겁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사건은 극히 드물지만 안타깝게도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SNS로도 공유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잠시 동안 작별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